자, OX로 들어갑니다. 고가주택 12억 초과 되는 거죠.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의 양도가액에서 포인트가 뭐다? 12억 차감 and 비율 맞는 거예요. 자, 전체 양도차익이 나오잖아요.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여기서 얼마를 차감한다? 12억 차감 하면은 양도가액에 대한 비율만큼만 과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억 차감 하면은 양도가액 차지하는 비율이 나온다. 예를 들어 15억이야. 15억 분의 15억 마이너스 12억. 그러면 15억 분의 3억만 과세한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 02번은 뭐다?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실거주, 취약 등 근무상 형편 각각 하나. 그럼 일시적 2주택이죠?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이죠.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네요. 3년이에요. 연수가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가끔 가다가. 자, 3번. 자, 3번은 포인트가 뭐다? 혼인. 혼인이잖아. 혼인. 그럼 일시적 2주택이죠? 자,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5년인데 반드시 먼저. 아무거나 먼저. 그럴 때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동거복량이 10년이고 혼인은 5년입니다. 자, 4번 특별법에 따라 경계의 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됐다. 그럼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죠? 이거는 뭐다? 비과세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금을 받는 거는 비과세다. 과세 틀렸네요. 그리고 5번 경작상 필요해서 농지를 교환했다. 그러면 포인트가 뭐다? 3년. 3년 이상 거주 경작하고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거죠. 3년이에요. 3년.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차액.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항상 숫자가 나오면 숫자만 보면 하수예요. 이하. 이건 큰 편. 이럴 때는 비과세 된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래서 5번은 그래서 이 숫자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4분의 1. 차액은 큰 편. 이하 초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6번은 뭐를 물어봐? 다가구 주택. 그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그러면 단독주택으로 보죠. 그래, 하나의 매매 단위니까 각각 하나 틀렸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 각각 틀렸어요. 6번 X. 자, 7번. 포인트가 뭐다? 해외 이주 간에. 혼자 가면은 세대전원. 그럼 팔아먹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3년 안 줘. 2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틀린 지문. 2년. 그리고 8번은 포인트가 뭐다? 임대주택이야. 그래, 임대주택은 월세 내는 거죠?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몇 년 이상? 5년 이상. 보유기간 하면 안 돼. 실거주 5년 하면은 내일 팔아도 비과세 된다. 그래서 8번의 답은 맞는 지문이에요. 거주기간이 5년 이상. 5년은 언제부터 하죠? 월세 내는 거니까 임차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9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양도차익 구할 때는 순서로 대로 쓰라고 그랬죠. 추계하잖아. 추계. 그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그래서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그럼 매감환기. 맞는 지문이네요. 맞아요, 틀려요? 매감환기잖아. 뒤바뀌었잖아. 환산취득과 감정가액이 뒤바뀌었어요. 매감환기. 뒤바뀌었네. X. 자, 10번. 자,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했다. 추계했잖아. 추계했을 때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 두 가지는 필요경비 계산공제 하잖아.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 공식은 뭐다? 공제율.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몇 프로? 3%를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을 때는 실거래가액으로 가지만 매감환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추계결정해야 됩니다. 추계결정. 그럼 추계결정은 공식이 뭐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되 공식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잖아. 3%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그래서 1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도차익 계산 방법까지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